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잘만 하면 단타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도세는 많이 내야 됩니다. 자, 인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9,200만 원인데 두 번 유찰되어서 9,4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물건은 20층 중에 1층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시세가 저렴할 수밖에 없고 입찰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승인이 99년도이므로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의 제일 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임차인 심씨가 문제입니다. 심씨. 2007년도 10월 2일에 전입이 되었는데요.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입니다. 그러므로 전입 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그러므로 진정한 세입자라면 세입자이면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해야 되는데, 자, 특이점이 전 소유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소유자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만약에 소유권이 바뀌면서 건재당을 바로 설정했다면 전 소유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길 영시니까요. 그러나 이 물건은 보다시피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도 바로 건재당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세입자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를 먼저 보시면요. 2020년 1월 30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최선수의 설정 일자이고 심씨는 2007년 10월 2일입니다. 아무런 권리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특이점이 보입니다. 이 임차인 심씨는 보증금 대항력 없이 매도 시 조건 없이 인도하기로 함. 즉, 매도할 때 보증금과 대항력이 없이 조건 없이 인도하기로 하고 거주 중이라는 신청인, 즉 경매 신청권자 임씨의 보증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즉 임씨의 전 매도인이 심씨인 거고 심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게 임씨인 거고 임씨가 경매 신청권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전을 받으면서 이런 조건을 걸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임씨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 매도를 할 때 대항력 보증금 없이 조건 없이 인도하기로.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왜 어떤 상황이길래 보증금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래요.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조금 복잡한데 2009년도에 상속이 됐는데요. 상속권자를 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송씨 27, 심씨 18, 총 1명, 2명, 3명, 4명이고 27, 5명입니다. 그런데 밑에 특이점이 나옵니다. 공동상속인 중 심씨 1명이 또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즉 배우자 1명에, 여기 배우자 1명에 자녀가 1명, 2명, 3명, 4명에 그 다음에 또 1명, 총 자녀가 5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 중에 1명이 또 사망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 1명이 상속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 1명, 그 다음에 자녀 1명, 2명, 3명. 그러므로 총 하나, 둘, 셋, 넷, 4명, 그 다음에 5, 6, 7, 8, 9명에게 이렇게 상속이 된 거죠. 자, 근데 여기 주소지를 보시면 이 물건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사람 2명이 있는데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배우자와 그 다음에 1명입니다. 자녀 중 1명. 그러므로 이 두 사람만 이 물건지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보시면 등기부에 좀 더 보시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송씨와 심씨 바로 이 두 명이거든요. 이 두 명에 대해서 임의경매가 한번 결정이 됐었고 이때 당시에는 캐피탈 대부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근저당권자는 6,700인가 정도였고요. 그 6,700 정도의 경매가 시행됐다가 보다시피 등기가 말소가 되었고요. 말소가 된 상태에서 말소를 하면서 취하를 하면서 매매를 했거든요. 누구한테 매매했냐? 이 경매를 넘긴 바로 이 임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거래가액이 8,100만 원 넘기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두 사람의 매매를 임씨에게 하게 되면서 아까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다시 봐보면 심씨는 즉 매도인 그 두 사람 배우자인 부분과 심씨 자녀 중 1명인 사람은 보증금 대항력 없이 매도 시 조건 없이 인도하기로 하고 거주 중이라는 내용의 신청자 임시의 보증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죠.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2016년도에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경매로 넘겼는데 자, 보다시피 임의경매이긴 하지만 이 물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다른 채권이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 경매인 거죠. 즉 형식적 경매로 인해서 이
이 임씨가 이 전부를 팔아서 전부를 판 금액에 대한 매각 금액을 나눠 갖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입자 심씨에 대해서 이 심씨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인해서 낙찰가가 낮아진다면 이 경매를 넘긴 임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서류를 받고 대항력 없이 매도 조건 없이 인도주기 했는데 하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보증서를 받고 이런 서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씨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항력 세입자가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겠죠. 보증금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보증금이 없다면 대항력 없는 세입자니까요. 자,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지는 뭐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 등기부상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소송하는 시간까지 있었으므로 한 3년 좀 안 걸리는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살게 해준 거에 대한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서류상에 나오는 걸로는 진정한 임차인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전입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꺼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씨와 배우자인 그 어머님 정도로 돼 보이는 분이 이 거주지에 살고 있으므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명도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 아무래도 1층이고 하다 보니 좀 꺼려져서 그래서 이때 아무도 입찰이 안 들어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요. 이때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왜 아무도 안 들어오는지 일단 시세를 봐보면요. 실거래 시세를 봐보시면, 이 물건은, 전용 면적이 84.9입니다. 그래서 84.9의 전용 면적을 보시면, 바로 107입니다. 107인데, 107 보다시피 거래량이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거래를 보시면 2억 좀 넘어가는 금액이죠. 자, 1층인 거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1억 후반대, 그 후반대 정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물건을 항상 보실 때, 실거래를 보실 때 이것보다 작은 평수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33평인데 80제곱미터는 전용이 25평 정도, 전용이랬다. 공급 면적이 25평 정도 되는 물건이거든요. 자, 보시면 이 물건조차도 실거래 시세가 거의 1억 후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평대 1층의 물건을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이 방금 말한 1억 후반대를 뚫고 내려가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물건이 1억 후반대를 1억 3,400에 어떻게 보면 이때 낙찰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1층이란 점, 그 다음에 전입자가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낙찰이 안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좀 유찰이 많이 된 상태이므로 이번에 좀 입찰자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아무래도 규제적이다 보니까 유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황으로 유찰이 된 걸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입찰자는 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워낙 거래량이 적지 않고 많다 보니 낙찰만 낮은 가격으로 운 좋게 잘만 낙찰받을 수 있다면 양도세를 좀 내고서라도 단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현찰 납부 가능하잖아요. 좀 돈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물론 다주택자들은 취득세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점도 있다 하더라도 낮게만 잘만 낙찰 받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단타가 가능해 보이는 물건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물건 어떠신가요? 한번 살펴보실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